이종문의 세상을 바꾸는 노동이야기 오늘 함께 또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음향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늦게 시작합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를 함께 국민들과 함께 포괄했던 희망버스 정진우, 송경동 씨 의원의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두려고 했지만 이 보석 같은 이런 분들 지금은 보석으로 석방되지만요, 완전히 석방되고 우리의 희망을 더 이상 이 MB 정권이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상을 바꾸는 노동이야기 세노야 더 힘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네. 우리의 노래가 웃음 띤 얼굴로 그대가 봐준다면 노래하겠네. 예, 제가 지금 오늘 콧물 감기 걸려가지고 몹시 상태가 안 좋은데요. 예, 웃음 띤 얼굴로 봐주신다면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아까 여는 말씀에 우리 희망버스를 함께 만들었던 우리 정진우, 송경동 시인이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참 보석 같은 분들인데, 이 보석 같은 분들이 보석 석방이 됐어요. 사실은 가두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인데요. 희망버스에 대한 어떤 탄압의 일환으로 구속이 됐다가 이제 영어의 몸이 됐다가 오늘 비록 보석으로 석방이 되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좀 마음 같아서는 무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정권은 우리 희망을 그렇게 계속 가두어두고 탄압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을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언론에서, 물론 언론엔 잘 안 나오죠. 아무리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달에 한두 건 이상은 계속 공안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안보 불안증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정권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간첩단 왕재산 사건이니 뭐니 무슨 공안 사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얘네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인조사도 하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다 그게 얼마나 이 정권 말기에 이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또 다른 그런 이 낡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서슬프한 탄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공안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개혁 민주 세력들에 대한 탄압,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정권을 마지막까지 이 각하에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일단 배정된 모든 예산은 다 써야겠고 이 마지막 각하에게 충성하는 이 공안 기관들의 그런 모습에서 애꿎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영문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고 지금 보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이런 공안 사건에 대해서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그렇지만 이 공안 정국에 의한 이 공안 탄압이 많이 이런 뭔가 진보 개혁 세력들의 그런 활동 이런 걸 위축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오산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12년에 힘껏 열리는 이 어떤 이 민중 승리의 그 기운들을 꺾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한편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고 올해는 정말 승리의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동자, 농민, 우리 빈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힘껏 용투름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석 석방 대신 우리 정진우, 송경동 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가두어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버스는 지금 또 더 진화해서 희망의 발걸음, 희망 뚜벅이로 지금 지난 재능교육에서부터 평택 쌍용 자동차까지 지금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수원 쪽에서 좀 하다가 내일 충남
유성기업 쪽으로 가게 될 텐데요. 11일이면 평택역으로 도착해서 11일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벌써 12박 13일이라고 했는데 이 추운 겨울에 벌써 11일 가깝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경찰들의 그런 탄압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경찰 탄압보다 더 힘든 게 추위인 것 같아요. 그 추위에 맞서서 우리는 실내에 있어서 많이 모르기도 하는데 밖에 그 날카로운 추위에 맞서서 매일 걷고 매일매일 촛불문화제하고 하는 그런 우리 희망 뚜벅이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지난 1월 8일 날 현대자동차 엔진사업부에서 일하시던 고 신승훈 지금 열사라고 우리 금속노조에서 추서했고 신승훈 열사의 장례식이 이번 주 2월 6일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가 결국 유족과 회사가 좀 부족하지만 합의를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끝까지 노동자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힘, 많은 자괴감도 느끼고 이 현실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도 하지만 신승훈 동지가 남겨둔 이 현장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불살랐던 그 정신 꼭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더 많은 승리로 보답하는 그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신승훈 동지가 못다한 그런 삶, 그런 요구, 정신들을 잘 우리가 계승해서 노동자들이 정말 존중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그런 정근대적인 현장 탄압을 없애고 정말 노동이 진짜 아름답고 노동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더 많이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이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 힘든 노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존재의식,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노동으로서 소중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존중받고 그런 것들이 소외되고 탄압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야말로 정말 가장 인간다운 어떤 삶의 우리 인간의 그런 행위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도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꼭 오리라고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 고 신승훈 동지의 그런 소중한 정신을 잘 계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좀 차별 없는 세상, 노동 탄압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고이 편히 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과제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한 달 가깝게 또 파업 농성을 벌이던 우리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또 타결되는 소식도 우린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강제 전보에 대한 그런 것을 항의했던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문제는 다 풀리지 않았지만 좀 하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과정에서 또 파업 타결됨으로써 오늘 또 서비스 연맹의 대대를 또 힘차게 치렀습니다. 많이들 고생을 했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연대도 했지만 부족한 지점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렵게 투쟁할 때 한 걸음 다가가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을 텐데 저도 많이 못 가서 많이 죄송스럽네요. 우리 세종호텔 노동조합 앞으로 더 힘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힘내서 노조를 잘 지키고 더 앞으로는
이렇게 탄압받지 않고 더 큰 힘 있는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경렬 가수의 노래를 많이 좀 틀어드릴까 합니다. 담장 밑에 해바라기 고운 꿈을 꾸고 있네. 담장 넘어 세상을 본 후 고개를 숙여버렸네.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은 강으로 흘러가는 어린 날의 옛 동산은 병들어 누워있네. 사랑줄이 사랑의 씨앗을 뿌려본다.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 믿음과 소망줄이 부러졌네.
잠자는 하나님이 빨리 일어나서 좀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율이란 노래였습니다. 이정열 가수가 부른 조율. 해맑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히려 참여자가 많이 채팅창이 없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들어오신 분들 너무 소중하게 또 보게 되네요. 예,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민주노총 중집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정치 방침 있지 않습니까? 논의조차도 하지 못했는데요. 정치 방침을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하게 합니다. 물론 민주노총 정치 방침을 총선 이후로 연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동안의 그 진보 정당과의 그런 배타적 지지로부터 함께 참여했던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기구의 참여라든지 그런 그 정치 방침으로가 함께 같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여러 사안들이 사실은 이제 어려워진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당에서는 그 문제를 그렇게 정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정리하지 않는 거죠. 그럴수록 더 노동 중심성을 세우고 노동자들의 참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당은 더 노력을 할 텐데요. 아무튼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 결정되지 못하고 어저께 중집에서 이제 선거 방침이 총선 선거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조직 내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도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 이견을 딛고 전략적으로 이 총선 2012년에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은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배짱과 배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장 내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꼭 힘 있는 배타적 지지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 시기에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보 자체도 정치적인 자기 위상과 역할이 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정작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있어서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총선에서 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중집에서는 선거 방침을 다시 이제 그동안 쭉 논의해 왔던 것 중에서 많이 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 이 정당 투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요 사항 3번 사항인데요. 이 결정 사항을 어저께 표결로 처리를 좀 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정당 비례대표 선거는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한 정당에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어제 결정했습니다. 진보 정당 중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한 정당에게 집중 투표하겠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 여러 가지 그 정당 비례투표와 관련해서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어쨌든 힘을 모아서 한 진보 정당에게 힘을 몰아주자. 그럼으로써 어쨌든 진보 정당이 더 힘있게
원내 진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조합원들 힘으로 2012년 어떻게 만들어보자 이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런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지하는 정당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그 정당성을 획득하면 정말 더 큰 힘으로 올해 또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전수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뭐 ARS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열어놨기 때문에 총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전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그 판단은 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이 정당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이 또 새로운 그 민주노총 내에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이 또 주체로 나서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진보 정당이라 하면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정한 바에 기초해서 이 세 정당 중에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어떤 정당에게 집중 투표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집중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 우리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되면 또 그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타적 지지라는 그 절대적인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보수 정당들의 어떤 관여라든지 개입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 현장에서 차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 정당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배타적 지지라는 그런 정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 면에서 새롭게 다시금 그런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런 분들에게 진보정당들이 절대적인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그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민주노동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제 중집에서 발언이 있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좀 역사적인 단절의식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민주노동당이 소멸된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으로 계승됐죠. 승계된 정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이고요. 여러분 띄워보면 알겠지만 통합진보당의 법인 대표는 이정희 대표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법인 대표가 이정희였듯이 통합진보당의 법인 대표는 이정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이잖아요, 지금. 비영리 법인단체로 정당은 비영리 법인단체로 분류되는데 법인의 그런 사업자 등록증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 대표는 이정희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원의 거의 70% 이상이 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요. 80%? 네.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승계해서 만든 정당이 바로 통합진보당인데 그 민주노동당이 없어졌다고 하니 이게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당명을 바꾸고 물론 새로운 창당을 했지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됐다 그래서 우리가 반한나라당 얘기했던 것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본질을 왜곡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단절. 대단히 그 무서운 생각들이죠. 우리가 해방 이후 분단되어 온 이 역사를 우리가 단절되게 생각하면 정말 통일은 영원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바로 다른 나라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고 이제 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단 이후에 이 분단 과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역사적 의식이 단절된다면 결국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당 부분 가치에서 큰 후퇴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에서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좀 뭔가 새롭게 뭔가 약간의 변화를 가져졌다.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민주노동당 플러스 알파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민주노동당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은 좀 억울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 억울한 현실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더 많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좀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출범한 통합진보당이 노동자들로부터 더 큰 그런 지지, 희망의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실천적으로 검증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강변하더라도 그 강변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강변하지 않아도 중심은 중심이다 이런 건데요. 통합진보당이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이정희 대표가 얘기했듯이 30석 돌파, 지역구 20석, 비례석에서 30석 이상을 돌파해서 안정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서도 집중적인 전략적인 그런 집중 정당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텐데요. 통합진보당이 대리를 확신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올 총선에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직 민주노총의 역량이 전략적인 시기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하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휘 역량 이런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고, 민주노총이 좀 더 힘있는 그런 노동계급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 시기에 전략적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조직 내에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든지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영원히 그럴 겁니다. 10명이면 10명이 다 다시 정치적 견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때는 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정말 그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정당 비례대표 투표를 정당 비례대표에 대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좀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호소드리면서 올해 총선에서 어떤 진보정당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실현할 것인지 판단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민주노총 대중단체와 진보정당 간의 관계가 또 새롭게 정립되고 또 발전적으로 또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콧물 찔찔 흘리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리님, 추운 날 산행으로 몸이 산뜻하시겠습니다. 구리님은 산행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군인님 반갑고요. 예. 27616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예. 좋은 노래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요.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 늦게 좀 끝날까 생각입니다. 고운 꿈을 꾸고 있네. 담장 넘어 세상을 본 후 고개를 숙여버렸네. 주님 부러졌네. 고비 사막에서 날아온 엽서 한 장, 메마른 글씨들만 흩날리고 어린 낙타를 타고 새벽길을 떠나 그대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창의 커튼을 열고 잠시 묵상 중이에요. 여기 너무 멀고 먼 샹그릴라. 치즈와 차와 술과 노래소리를 더 이상 외로운 여인들은 없죠. 어느 날 여행자들이 찾아와 그 슬픈 바다 새들의 노래를 사막이 끝나는 높은 모래 언덕 멀리 황홀한 설산들이 손짓해도 부디 그 산을 넘지 마세요. 그 너머에도 바다는 없죠. 어느 밤 차가운 별들의 시내를 건너시며 그 푸른 빛을 여기 띄워주시고 해녀 별빛 따라가다 바다를 만나도 부디 거길 건너지 마세요. 또 어느 날 여행자들이 몰려와 또 다른 세계의 달빛 노래를 그대의 샹그릴라는 어디 지상에서 누구도 본 적 없고 세상 끝바닷가 작은 모래통 만나면 거기 누워 길고 긴 꿈을 꾸세요. 여기 다시 돌아오시지는 마세요. 꿈꾸는 그대 그리운 여행자, 꿈꾸는 그대 그리운 여행자, 꿈꾸는 그대 그리운 여행자.
밖에서는 빨리 끝내라 그러는데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간신히 방송을 했습니다. 좀 다음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좀 예, 진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밖에서 압력에 못 이겨서 곧 끝내긴 끝내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민주노총이 그런 중집 결정으로 정치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선거 방침으로 이번 총선 방침을 또 힘있게 결의한 만큼 당과 민주노총이 또 열심히 올해 잘 하리라 믿고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희망투복이 아시죠? 지금 10일째 걷고 있고 2월 15일 되면 쌍용 자동차 투쟁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0일이 되기 전에 뭔가 해결하자 이러는 그런 마음이 좀 절실한데요. 아무튼 그런 1000일이 되기 전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희망뚜벅이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호프 텐트라고 치시면 HOPETENT 다음 카페 호프 텐트 치시면 거기에서 이게 이제 그 희망 텐트 카페거든요. 들어가시면 그 소식들 계속 접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10일, 12일 날 3차 희망 텐트 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1, 12, 1박 2일로 3차 희망 텐트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진행되는데 좀 이번 기회에 한번 1박 2일 추운 날씨지만 다들 텐트에서 잠을 자요. 근데 결국 그 새벽에 보면 다 또 모닥불로 모여서 더 드런드런 얘기 나누고 하루를 1박 2일 하는데요. 좋은 공연도 많이 있고요. 유명 연예인도 온답니다. 예. 아무튼 11, 12일은 우리 평택에서 정리해고 투쟁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봤으면 좋겠고요. 못 뵀더라도 호프 텐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많은 그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 이야기 세노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맑은님 조카 졸업식 하셨군요. 예.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꼭 들어오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 해맑은님, 구리님, 그리고 좀 번호가 나와요. 31676, 27626 이런 게스트 번호가 좀 자기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치게 노래 하나 마지막으로 틀어드리고 마칠게요.